선거 9일 남았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안건 이겁니다. 점검해보죠. 대출 5천, 월세 20, 양 후보 모두 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했습니다. 대출 5천, 월세 20. 자, 주말 동안 치열했던 양측의 선거 유세 장면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출발 자산을 지원을 해서 19세에서 29세까지 5천만 원 지원해드리면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층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주거 지원, 다는 못 도와드리고 월 20만 원씩 10개월에 한해서 생애 한 번 5천 명 지원하던 걸 제가 5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시대로 서울시를 돌려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박영선 후보는 서울을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서울을 다시 경제성장 동력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자, 양 후보의 치열했던 주말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 5천만 원, 20 모두 다 청년층,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양측의 공약들도 소개가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낙연 전 대표가 박영선 후보의 총력 유세를 지원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자주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전 대표긴 한데 지금 원탑으로 이제 선대위원장인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해서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자기가 후보는 아니지만은 이번 선거가에서 이제 자기 진영이 질 경우에 제 타격을 입을 사람. 절실하다. 그렇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해서 밀기까지 하는데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세훈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이 아주 급한 편이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선거 결과가 안 좋다면 사실은 향후에 어떤 대권 과도에 조금은 빨간불이 켜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정부 4년 동안 앞서서는 국무총리로서의 기간, 그리고 국무총리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거의 곧바로 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정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 책임이라는 게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이낙연 대표한테 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단일화까지 했는데 진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에서 굉장한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안철수 대표는 좋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래도 이겨야지 뭐라도 활로가 열린다. 이번에도 진다면은 뭐 더 크게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후보들도 절실한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도 굉장히 절실한 선거가 이번 선거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도 최신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34.8, 국민의힘 오세훈 50.5%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칸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박영선 30.3, 국민의힘의 오세훈은 55.7.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5.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벌어진 수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이 여론조사 수치, 지지율 수치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자, 이 두 장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여론조사가 뭐 거의 격차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선거 이제 중반전이 벌써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 여기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이전 심판 여론 등이 가미돼서 지금 중반에 계속 그 큰 격차로 여론조사 추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여론조사의 세부 내역을 좀 보면은 사실상 이 전 연령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주말도 역시 두 후보가 앞서서 왔던 것처럼 그 표심이 과거 선거와는 좀 다른 20, 30대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을 합니다. 아, 오늘 밤에 TV 토론해요? 그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전에도 두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만 서울은 지금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오늘 밤 이제 TV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중반전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반까지는 여전히 두 후보의 격차가 상당 기간 초반하고는 달리 상당 벌어진 상황에서 선거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한국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5.7%포인트, 조선일보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25.4%포인트로 격차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연령에서 오 후보가 앞서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네. 조금은 다르긴 한데 한 여론조사 결과는 15.7%포인트 차이가 나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25.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15.7이든 25.4든 이 수치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 물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층의 지지층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저렇게 엄청나게 나진 않을 거다. 역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자리 표 차가 나는 경우도 없거든요. 실제 선거 결과를 열어봤을 땐 네. 이렇게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양쪽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많이 앞서 나가는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많이 앞선다라고 하면은 지지층이 이완되고 아니 투표 안 해도 되겠네 할까봐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꽤 뒤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이걸 인정할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네라고 해서 지지층이 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희망을 줘가지고 바짝 당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다르지만은 양측이 말하는 건 똑같다. 이대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뒤에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애초에 생각하고 제일 많이 달랐던 거는 그런 기미는 보였는데 2030에서의 표차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20대 표심을 잡아라. 20, 30대 표심을 잡아라. 양 후보의 과제입니다. 양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20, 30대의 창업가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정말 똑똑해요.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여론조사 결과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20대 결과 한국경제 여론조사 20대들은 박영선 후보를 25.3%, 오세훈 후보를 45.2%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40대는 45대 42.6, 오차범위 아닙니다. TV조선,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결과에서 20대가 25.6%가 박영선 후보를, 44.2%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20대가 두 여론조사 모두 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님, 두 여론조사 모두 다 20대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20대는 그 현 정부, 현 정권이 출범할 당시에 굉장히 든든한 지지층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진보 정부는 꼭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진보의 정신 같은 것들을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좀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대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여당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뭐 20대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20대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뽑아준 진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진보란 어떤 것인가, 진보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준, 어떻게 보면 진보의 맛을 보게 해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그게 한 몇 년을 겪어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이 이번에 이러한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실망시킨 것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진보 정부 자기들 탓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40대 같은 경우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실 오차 범위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진보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였는데 그게 점점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40대가 이제 제 나이대거든요. 제가 이제 첫 선거권을 가지고 20대 때 찍었던 그런 정부들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란 말이죠. 이제 40대에게는 처음 선거권을 행사해서 뭔가 진보 정부가 출범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정신을 뭔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다고 보이는데 그 지지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현 정부가 어떻게 지난 4년을 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